요즘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일단 걷기 운동을 해보라 는 권유를 들으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상 나가서 걸어보면 다리가 저리거나 오히려 통증이 심해져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고 고민도 되실 것입니다. 또 하루 이틀 한다고 큰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걸을 때마다 아프고 힘든 것을 참고 계속하자니 고통스럽기도 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도 하고요. 게다가 어느 영상에서는 누군가는 반대로 걸으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집안에서만 머무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를 본 환자분들 중에 60대 초반의 김땡땡씨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주변에서 디스크 협착증엔 걷기만이 살 길이라고 하더라,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하루에 5,000보씩이라도 걸어보려 했었는데 걷고 나면 아프고 조금 쉬어서 아픈 게 좀 가시고 난 이후에는 진이 다 빠져서 하루에 걷기 운동 말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원 얼마 전부터는 도저히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차라리 걷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포기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김땡땡씨는 진찰 결과 검사상 걷기 운동으로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어 걷기가 힘든 상태는 아니셨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고 다시 걷기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걷기 운동과 다른 치료를 병행하여 협착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혼선을 막기 위해 미리 말씀드리면 걷기 운동은 허리 디스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거나 딱 맞게 쓰이지 못한다면 독일 뿐입니다. 걷기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운동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행해진다면 해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김땡땡님처럼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걷기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도움이 되는지, 걸어도 되는 상태, 안 되는 상태는 언제인지를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느 순간에는 걸음을 멈추고 꼭 척추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걷기 운동으로 허리를 자가 치료해 보려는 분들께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게 걷기 운동이 정말로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좋냐?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한 걷기 운동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러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2022년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라는 학술지에 실린 허 등의 연구에 따르면 생쥐 모델에서 트레드밀 달리기가 디스크의 노화를 더디게 하고 염증 물질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디스크 내부에 디스크로 분화될 수 있는 전구세포가 운동 자극으로 더 활발히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유산소 운동이 디스크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규칙적인 기계적 자극, 유산소 운동이 디스크 손상 회복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소개입니다. 또 정형외과 교과서인 캠벨이나 척추외과 분야의 대표적 교과서인 로스만 시메오네에서도 걷기를 포함한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허리 주변 근육 인대를 강화하고 디스크 주위 혈류 개선에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 협착증이나 가벼운 디스크 탈출의 경우 무조건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에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디스크가 재생되는 것 외에 걷기 운동은 몇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으로 척추를 더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 근력 및 안정성의 개선. 걷기 운동은 허리, 복부, 둔부, 다리 등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디스크의 재생의 핵심적인 근육을 통한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두 번째, 혈류 개선. 걷기 중 발생하는 적절한 하중과 움직임은 디스크와 주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좀 더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통증 역치 상승. 꾸준한 운동을 통해 통증을 인지하는 뇌와 신경계가 이 정도의 자극은 괜찮다는 식으로 재학습되어 통증 자체를 줄게 합니다. 걷기 운동이 허리에 아무리 좋다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안 걸으니만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통증이 덜해지고 허리가 회복되는지 제대로 걷는 방법과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디스크 협착증 환자분들은 걷다 보면 다리가 조이거나 당기거나 저려지는 등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언제는 쉬었다 다시 걸어야 하고 언제는 걷기 운동을 중단해야 하는지, 즉 신경인성 파행이나 방사통이 발생할 때 대처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는 허리를 살짝 굽힌 상태가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약간 숙인 자세가 그나마 좁아진 신경관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척추의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슴을 펴고 허리를 본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뒤로 제끼고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처럼 이상적인 모습으로 걷기 운동을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부터 좋은 자세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힘드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좋다는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조이고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상적인 걷는 자세를 따라하려고 무리하기보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른 자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을 향해 앞으로 나란히를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몸을 늘려
하늘로 몸을 쭉 늘려주며 허리를 펴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팔을 똑바로 내리는 자세가 지금의 내 몸에, 내 병의 상태에 맞는 걷기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쉬었다가라도 다시 걷기 시작할 때 한 번씩 해서 자세를 다시 고쳐주세요.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으로 소위 발 롤링을 하면서 지면에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스크에 적당한 정도의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너무 터덜터덜 걷거나 하면 허리에 회복에 필요한 것 이상의 충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시선은 정면에서 15도 위를 바라봐서 목 디스크에 정렬을 맞춰준 상태에서 어깨는 편안하게, 팔은 가볍게 흔들어주며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허리에 더 도움이 될까요? 허리 건강 회복을 위한 걷기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나 스포츠가 아닙니다. 2013년 크라이너 등이 저명한 학술지인 스파인 저널에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추협착증 환자에게 중등도 이하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어느 정도의 운동이 중등도냐 하면 걸으면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숨이 너무 찰 정도로 빨리 걷는 것보다 운동 강도를 낮춰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허리를 위해선 더 좋습니다. 처음엔 2-30분씩 주 3회에서 5회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증이 별로 없다면 점차 30에서 45분 정도로 늘려볼 수도 이를 하루에 2번 해볼 수 있습니다. 걷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약간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쉬면 10중 8구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이때 통증이 빠르게 완화되면 짧게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걷기를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엔 쉬기 전보다 조금 더 긴 시간, 긴 거리를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쉬었다 걷기 방식으로 목표했던 걷는 총 시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10분 걷고 아프면 쉬고, 좋아지면 15분 걷고 다시 아파지면 쉬고, 15분 더 걷는 식으로 시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휴식을 취한 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아서 걸었는데 쉬기 전보다 더 못 걷겠다. 예를 들어 10분 걷고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휴식을 취했고 쉬니까 안 아파져서 걸었는데 10분만큼도 못 걷겠다면, 심지어는 휴식을 취해도 저리탐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그날은 걷기 운동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최소한 반나절 이상 후에 다시 걷기 운동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는 중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어쩐지 다리 감각이 무디고 남의 살 같네, 이런 신경학적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 아무리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도 모든 상황, 모든 허리병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걷기 운동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일단은 척추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 며칠 사이에 허리가 뚝 하는 느낌이 들면서 아프기 시작해서 극심한 통증이 생겨 지속된다면 안정과 급성 통증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디스크 앤 걷기 운동이 좋다니까 하고 섣불리 계속 걷다 보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급성 요통의 경우엔 2-3일간은 복대나 보호대를 착용하고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쉬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걷기 운동을 통해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초기 2-3일은 안정과 휴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 경우 걷기 운동을 한 이후에 다리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땐 운동 후에도 조금 더 오래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엔 통증은 하루 이틀 내로 완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2-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서 계속 심해지거나 매일매일 걸을수록 통증이 누적되어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다면 이는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허리의 병 자체가 심해져서 걷기만으로 치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에는 꼭 척추외과 전문의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분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또 저려서 도저히 외출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걷기 운동을 시작조차 하기 힘들게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걷기 운동을 통해 디스크 협착증을 극복해보려 애쓰기보다 척추외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영상검사, MRI 등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래 방치하면 간단하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가 많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응급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걸을 때 발목이 들리지 않고 자꾸 떨어진다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또 대소변 보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는 응급 상황인 마미 증후군일 수 있으니 신속한 정밀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신전 운동은 허리를 뒤로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첫 처방, 기본이 되는 운동 치료로 권장됩니다. 허리를 뒤로 젖혀주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오려는 힘이 줄어들고 일부 터져나왔던 디스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이 모든 척추병에 만능 열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압박골절을 당한 적이 있거나 분리증, 심한 전방 전이증이 동반된 상태이거나 추간공 협착증이 있을 때에는 신전 운동을 하며 허리를 뒤로 제낄 때마다 척추의 후관절끼리 부딪히며 오히려 협착증이 악화
악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신전이 무조건 해롭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 디스크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다만 내 척추가 신전 운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간과하고 신전 운동에 대한 맹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척추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이후에 신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신전 운동을 시작하되 아주 가볍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단계를 올리고 운동 중 오히려 불편감이 생긴다면 그때라도 꼭 척추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통해 신전 운동이 나에게 맞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한다면 대안이 되는 운동을 해야 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크 협착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신전 자세를 잘 때, 누울 때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듣고 허리 밑에 수건을 말아놓고 10분 이상 누워서 허리를 신전하고 늘려주는 스트레칭 혹은 그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요추 신전 수면을 하곤 합니다. 이 동작은 신전을 통해 디스크가 터지려는 힘을 줄여주고 허리를 펴 근막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요추의 커브 모양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높이의 수건을 받쳐주는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또한 이 자세를 잠깐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 상태로 수면을 취할 정도로 너무 오래 유지하면 앞쪽 섬유륜이라는 디스크 껍데기 앞쪽 부분이 미세하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앞쪽 섬유륜 파열은 디스크 탈출이나 협착증의 악화에 관련이 없는 병이지만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압박골절 3개월 이내에 환자가 이 신전 운동을 과하게 15분 이상 지속하면 압박골절이 진행할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단순히 압박골절이 있었던 분이라면 이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운동이 얼마나 척추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운동일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만약 압박골절 이력이 있거나 복근이 약해 배가 앞으로 나온 상태라면 혹은 해당 자세를 10분 정도 취했을 때 오히려 허리가 아파진다면 수건 두께를 손가락 한마디 높이로 아주 낮게 줄여야 하고 해당 자세를 마치고 운동을 종료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다리를 번갈아 당기는 싱글 니 체스트 동작을 추가하여 복부 근육을 수축해주고 후관절 긴장을 풀어주어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경사 러닝머신이나 계단 오르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살짝 굽힌 채 걷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신경관이 넓어져 증상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디스크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평지를 걸을 때 방사통이나 파행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평지 걷기보다 계단 오르기나 경사 걷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운동할 때 조금 더 편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사에서 걷다 보면 발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고 곧이어 골반이 흔들려 충격이 허리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디스크 수분이 급격히 빠져 디스크가 악화되어 병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평지 운동이 너무 힘들어 계단 오르기나 경사 걷기로 부득이하게 대체해야 한다면 주의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내 몸에 맞춰 쉬어가며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걷기는 하루에 한두 번 20분 이상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걷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면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굽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전엔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쏙 넣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걷는 동안은 하늘을 보는 듯 시선은 정면,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주세요. 평지 걷기가 파행이나 심해지는 방사통, 저림 때문에 꺼려지시는 분들은 경사 걷기보다 그 대안으로는 사실 근처에 수영장이 멀지만 않다면 수중 수평 걷기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수심이 배꼽 이상 오는 풀에서 상체를 살짝 세운 뒤 물살을 능동적으로 가르며 10분간 걷습니다. 물이 몸을 뜨게 하면 체중 부하가 30% 이하로 줄면서도 허리는 자연스레 5도 정도 더 신전돼 디스크를 뒤로 밀어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풀장을 이용하기 힘들면 실내용 자전거도 조심해서 잘 타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는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 주시고 등을 등받이까지 바싹 붙이고 요추 신전을 유지한 상태로 페달을 분당 60회 정도의 회전 속도로 20분 돌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를 향한 관심도 높죠. 맨발로 잔디나 흙길을 걸으면 발바닥 감각이 살아나고 혈류가 좋아지고 요추 근육이 미세하게 조정되어서 자세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개인의 주장 외에 맨발로 걷는 것이 신발을 신고 걷는 것에 비해 허리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만 커져서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맨발로 걸으시려 노력하다 발에 봉화지겸 같은 염증이 생기거나 심각한 경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이 썩는 당뇨발의 상태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맨발로 걷는 게 아니라 허리의 회복을 위해 하고 있으시다면 맨발 걷기를 지향하고 일반적인 걷기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운동 중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동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 이후엔 후유증이 남는 안타까운 경우를 실제로 자주 보게 됩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젖힐 때 발등, 발가락에 힘이 빠지거나 들리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운동신경마비 증상일 수 있습니다. 100m도 걷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 대소변 감각에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척추 전문 병원에서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단순 운동보다 신경주사, 감압술, 내시경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이들 따라하시는 맥켄지 신전 동작, 수건 스트레칭, 수면 자세, 경사 걷기, 맨발 걷기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 같은 운동은 없습니다. 자신의 증상과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운동도 적절한 방법과 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하거나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면 일주일만이라도 영상에서 알려드린 변형 신전 동작, 수중 걷기, 실내 자전거 운동 등으로 방법을 조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바꿔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마비 증상, 대소변 감각 이상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안내된 실시간 채팅 링크나 병원 상담 번호로 문의 주세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